이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한국의 약수, 이 생물, 이 책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이 2만 원이 넘는 정가를 판매되고 있는 거고요. 이분의 저자이시고요. 사실 이 심학석 대표님은 독일 유학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식 분야에, 물 분야에 많은 연구를 통해 한국의 물을 세계 최고의 물로 인지하고 한국의 생물과 과학적 분석과 그리고 임상 실험을 통해 입증하면서 물 정책 방향에 정말 제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대표이십니다. 국가물 클러스터라는 기획을 통해 사회적인 기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물의 원천 근거지를 노력하고 연구하고 30년 가깝게 진해워터 웨이 대표이사님 심학석 대표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7살 때 철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부모도 모르고 또 버릇도 없고 아주 망나니였는데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저를 이제 독일로 이끌었습니다. 독일로 이끌면서 이제 물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독일에 가니까 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인류사 중에서 아마 가장 공부를 많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꽂아라 하면 아마 동양에서는 공자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게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야, 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학이라든가 군사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또 라이브 지지에서 법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쓰면은 뭐 전 세계 여인들이 자살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인데 그분이 여행을 했습니다. 이태리 여행을 하는데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아버지나 가장 돈 많고 가장 권력이 높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머리 너무 좋고. 근데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정말 배고픔에 시달려 보고 삶과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게테가 시를 하나 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보지 않는 자, 천상의 힘이시여 그대는 알지 못할지라는 시를 씁니다. 그리고 게테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독일인을 위해서 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독일을 재건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아마 게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한 10여 년간 다양한 문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찾아줘야 될 단 한 가지가 한 15년 전에 저를 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이 물은 대한민국의 물을 한번 살려놓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물을 살려야 된다. 근데 보니까 제가 한 48개국을 다녔는데 우리나라만큼 물이 좋은 게 없습니다. 이 단순한 이게 물의 건강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이 물을 가지고 자원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세계 7, 8이 되는데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연구 좀 하면은 세계 1위의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신을 하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응원 좀 해주시고요. 잠깐 동영상을 보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조 원을 들여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것인가? 수도관의 사용연수를 늘리기 위한 물리적 보조장치를 이용할 것인가? 노후 수도관의 관리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국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아현동 안반의 이 수도관은 설치한 지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直径 60cm의 열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길이가 5m, 깊이는 1.5m나 되는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낡은 배관이 해빙기가 되면서 파손된 것으로 경남 지역 전체 상하수관 가운데 30%인 7,400여 킬로미터가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입니다. 이른바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깨끗한 물인 줄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정수기 안으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물질 덩어리가 마치 눈송이가 날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수기 내부에 실리콘 관에 들러붙어 있는 끈적한 물질. 검사 결과 일반 세균 덩어리였습니다. Gutes Wasser ist ein ausreichend mineralhaltiges, wohlschmeckendes Wasser, gut schmeckt und auch klar ist. Es darf also nicht trübe sein. 각기 다른 물을 이용 콩나물을 길러보기로 한 것이다. 미네랄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는 컸다. 물의 그 미네랄 함유량은 콩나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실험에서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물의 경우가 콩나물 그 성장률이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정수기 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비타민C 함유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 세포 조직을 채취, 미네랄이 함유된 물과 수돗물,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서 배양을 해보기로 했다. 붉은색을 띠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 미네랄 물에서 배양된 세포가 정수기 물에서 배양된 세포보다 훨씬 붉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네랄 물의 세포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세포에 비해 훨씬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류의 생존 한계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삼투압 정수물을 각각 준비, 물고기를 넣었다.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 데 반해 정수기물의 경우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인체나 또는 물고기가 필요한 그러한 미량 성분이나 미네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Das Wasser durchaus auch Mineralien zustande kommen kann. Das ist nach unserer Trinkwasserverordnung nicht erlaubt. Das ist Water everywhere. But human beings have found a way to make seawater drinkable. How do you remove all of that dissolved salt? The Tampa plant uses a high-powered version of NIRS have to remineralize the water after it's passed through. Why put minerals back in the water? Well, it's actually dangerous for humans to drink large amounts of 100% H2O, since the water, stripped of minerals, will begin leaching out.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예, 잠깐 한번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각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물을 못 살려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질을 잘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이 좋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좋고 음식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김치, 고추장, 된장 전부 바로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과 물을, 공기를 마시는 나라는 이 암 환자가 거의 없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 환자와 가장 많은 성인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이 물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같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또 물이 어떻게 생명을 만들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시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물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교수님들도 뵙고 했었는데 이 물을 우리는 깊이 안 다뤘었어요. 물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물을 본질을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또 조상님이 계시고 그 위에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덕분에 많은 과학자들은 나는 누구일까를 따라서 나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나는 누구일까요? 이 원자입니다. 여러분은 원자라는 것을 몸에다 엄청나게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세포가 대략 40조 개가 있는데 한 개 세포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 몇 개 들어있겠습니까? 대략 1조 개가 들어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 원자를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은 다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만은 좀 더 거시적으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과학은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분자 눈에 보이는 거는 분자지만 원자가 있고 그 속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안에 또 물질이 있고 그 물질 안에 또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건강관리라든가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데 모든 걸 관여합니다. 어린 애가 태어나가지고 어떤 원자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고 성격이고 건강이고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원자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물의 만물의 연장이다. 이 말 한마디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을 물리치고 인류 최초의 철학자로 취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은 33가지 물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황 선생은 조선시대의 평균 40세 수명을 이번에 91세를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었느냐? 물을 저울로 달아서 드셨습니다. 무거운 저울.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노자, 주연, 간자도 전부 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의 혁명에 들어섰고 우리는 이미 AI에 가 있습니다. AI 시대는 이 과거에는 화학이 하시는 분들이 물리학을 이해를 못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10대, 20대 다 물리학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걸리는 거를 양자는 100초 만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인간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이라는 가설로 시작해서 이제 이 지구의 그리고 생명체까지 지금 다 풀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원자를 조금만 알아야 됩니다. 원자는 원자에 그 핵이 있고 핵 중심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됩니다. 우리는 전자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자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항상 에너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의 반응이냐? 원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규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자가 만들어질 때는 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탄생한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온 겁니다. 핵 속에. 마치 우리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서 같이 소생하듯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작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의 본질이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자를 좀 이해하려면 원소 주기율표를 조금만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뭐 대충 넘어가시고 쉬운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물질입니다. 밑으로 가면 이게 숫자가 있는 것은 다 전자의 숫자입니다. 전자가 많으면 무조건 무겁습니다. 무거운 것은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지구 속에는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 들어있고 가벼운 원자들은 전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수소, 산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건 다 하늘 위에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태양이 만들어지는 건 대략 한 100억 년 전입니다. 그 빅뱅이 만들어진 거는 빅뱅이 만들어져서 이제 원자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고 원자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태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는 몇 가지 원자나 활동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40조 곱하기 1조 해가 이제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는데 태양은 몇 가지 정도? 놀랍게도 단 2가지 원자만 가지고 그 엄청난 비대에너지를 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걸 뭘 얘기하냐면은 이 원자라는 것은 원자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나게 작은 물질, 작고
작고 쪼개도 잘 안 쪼개진다는 그 작은 물질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있는데 물속에 우리 원자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한 모금 마셨을 때 생명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으면 독약이 되는 거고,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으면 우리 몸에 엄청난 이로운 작용을 엄청난 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이 수소가 그 양성자가 서로 결합을 해버리면은 이게 헬륨이 되고, 헬륨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해서 비대에너지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원시 해양 그 하산 활동,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산 활동을 통해서 유기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라는 존재는 전부 다 무기 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생명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무기물하고 같이 이 열 에너지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은 메탄 암모니아 같이 결합이 되면은 유기화가 됩니다. 그 유기화가 이제 여러분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그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주는 것은 반드시 주변에 물이 없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님 못지않게 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굴까요? 이 물입니다, 사실. 근데 물인데 물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죠. 물에 대해서. 이걸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누군가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지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변천을 통해서 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요. 대략 한 5억 년 전 그 지구가 만들어지고 5억 년부터 이제 세균이 박테리아가 만들어지는데 지구의 생명은 한 10억 년 되는 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원하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아나박터가 엄청난 산소를 내뿜으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류가 먼저 탄생합니다. 그리고 양서류, 식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다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조류, 그 다음에 이 꽃 식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 인류는 한 600만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고요. 그러면 태양을 통해서 이제 비대에너지가 오는데 여기는 방사능 물질이 엄청나게 차단됩니다. 여기는 지구가 이제 이 자전하고 공전을 하면서 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뇌에는 한 6,400kg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무거운 물질들, 근데 가벼운 물질들 다 같이 공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 시야라 하는 거는 생각 외로 우리가 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빗물이 떨어지면 땅속에 내려갈 수 있는 게 한 4km, 한 3,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건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그 H2O라는 물질이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명을 이룰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원자 얘기를 했는데 그 철의 금속이라든가 뭐 아연 금속이라 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전자 하나 내지 두 개를 잃어버리면은 이온화가 됩니다. 원자 속에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온화가 물로 흡입이 되면은 그것을 생명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다 이온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올라가면은 이 수증기는 아주 순수한 물입니다. H2O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에 이 기체라 하는 거는 물 외에는 없어야 기체가 됩니다. 눈에 보이면은 이거는 기체가 아닙니다. 액체입니다. 부르면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게 다 흡입이 됩니다. 얘들이 이게 자연의 순리라 하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가벼운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얘들이 물에 들어가 가지고 얘들이 땅속에는 전부 원자 덩어리인데 여러분이 필요한 미네랄들 원자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원자 상태로 끄집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전자를 한두 개를 뺀 이온화된 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요 이온화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전자를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산소를 안 마시면 죽느냐? 산소를 안 마시면 이 무기물질, 원자들은 반응을 못합니다. 전자를 주고받는 것은 산소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 속에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을 만드는 사람들도 물의 본질을 알아야 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걸 제가 독일에 가니까 얘들은 이미 그걸 다 개념을 깨우치고 어떻게 물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물을 만들어야 부식이 안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저는 보고 왔고 한국에 오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환경부나 많은 그 상수도 공무원들 데리고 독일 가서 세미나도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이온화된 물을 광석에서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10억 년 동안에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가 정화가 되고 pH가 7.4가 됩니다. 왜 pH가 7.4냐? 여러분 혈액이나 효소가 전부 7.4입니다. 그 7.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정화가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명체가 이제 본격화로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왜? 이런 그 가벼운 물질들은 산소, 이산화탄 다 산성입니다. 이 pH가 7이 중성인데 산성으로 가면은 여러분 세포가 못 견딥니다. 세포는 여러분이 먹는 소주, 양주, 야쿠르트, 우유 전부 산성. 웬만한 음식도 몇 가지 빼고는 전부 산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세포가 10억 년 전에 만들어질 때, 지구 탄생 10억 년 후에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졌느냐? 약알칼리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아까 방송 나왔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느냐. 정말 무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되찾아줄 필요가 있다. 왜? 후손들을 위해서. 근데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년 동안에 많아야 될 미네랄, 적어야 될 미네랄. 이게 지금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원자도 한번 구성이 되어버리면 안 바뀝니다. 자기 성질이기 때문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초의 유기물질이 탄생할 때 암모니아, 수소, 메탄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물하고 해서 유기물, 이거 가설인데 실제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세포, 다세포 해가지고 사람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실험하니까 실제로 메탄, 암모니아, 미네랄을 집어넣어서 도전압을 때리니까 유기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의 기본이 형성됩니다. 핵산, 단백질, 물, DNA, RNA가 생성되는데 RNA가 먼저 생성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다 물이 가능합니다. 그 효소 이게 다 물이 가능하고 세포는 40조인데 계속 분열을 합니다. 암세포가 되면 분열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커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이라든가 단백질, 해산 이것 때문에 사무세끼를 먹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 요소가 요겁니다. 40조 세포를 어떻게 지켜줄 거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가족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혼자 아닙니다. 40조의 생명을 여러분은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세포라는 것은 말을 못합니다. 아프다고 절대 얘기합니다. 암이 걸려도 그걸 갖다가 표시조차도 안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할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세포 핵입니다. 핵에 DNA, RNA가 있고 요걸 지켜주는 A, B, C층이 있습니다. 요 A층은 마이너스 190도 열질 않습니다. B층은 마이너스 80도, C층은 마이너스 4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DNA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백혈구라든가 이런 구성원들이 이걸 잡아주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버리면 가버립니다. 그런데 암을 발생 안 시키려면은 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항상 노폐물도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술 마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A층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누군가는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빼내주느냐? 이산화탄소가 빼내줍니다. 그리고 산소가 빼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이산화탄소를 일부러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끓여서 먹어버렸다. 근데 의사분들이 끓여서 먹는 거는 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산화탄소를 살려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차를 마시거나 하면 뭡니까? 그건 차에 대한 성분이지 물의 역할은 아닙니다. 물의 역할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물에 섞여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이미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물은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세포로 갑니다. 이 혈액을 다 한 바퀴 도는데 30초 만에 물 한 모금 마시면 30초 만에 돕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최고 중요한 거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ABC층이 가장 중요하고 요 ABC층을 지켜주는 게 누구냐면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pH 범위가 pH 7.4에서 올라가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여름 하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피곤이 생기거나 하면 물 한 모금만 드셔주시면은 효소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피곤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효소는 40조 세포 대사 기능, 항음, 항균, 해독, 정화, 분배, 생명 탄생 이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물은 이게 이 9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종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한 104.5도 이렇게 해서 수산소 이렇게 결합 분열 이렇게 하고 고체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적 특성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전기가 없는 게 아니고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 있잖아요. 그 치매가 많이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뇌는 대부분이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에너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천억 개 이런 그 뇌세포들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음식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뇌에는 미네랄이 들어가줘야만이 그 미네랄이 뭐라고요? 원자잖아요. 그 원자가 전자를 주고받았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전기 음성도에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물을 자주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미네랄이 들어가야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잘 만들어져 근육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치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은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물의 반응성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육각수는 뭐냐? 육각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는데 빗물이 떨어질 때는 미네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그냥 수소, 산소 이런 것만 들어있고요. 바위에 떨어져서 바로 이온화를 시킵니다. 이산화탄소나 물이 산소가 들어가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온화를 땡기는데 이거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을 하나 끌어당기면 물 분자가 6개가 쫙 붙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어떤 거는 5개 붙고 어떤 거는 4개 붙는데 그걸 6개 딱 붙어버리면 그걸 육각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물은 이렇게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미네랄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 분자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1초에 1조회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불균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몸을 공격해요. 그래서 아까 디스커버리에서 이 순수한 물이 돼버리면 독이 돼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집에 가서 물을 한 2-3잔을 마시고 술을 깨고 주무시면은 절대 당뇨가 안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이 육각 형태가 잘 만들어지면은 뇌세포에서 뇌세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피로를 줄여주고 안정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내에서는 우리가 미네랄은 한 100여 종류가 있는데 생리적으로 중요하게 활동하는 건 한 26가지로 보고 있고요. 희귀 원소는 아주 적은 양인데 상당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산삼은 한 1000년을 삽니다. 인삼은 한 3년, 6년밖에 못 삽니다. 인삼은 많이 먹는데 오래 못 삽니다. 그런데 산삼은 이 희귀 원소를 먹습니다. 게로만늄이라든가 이런 크롬삼가라든가 이런 아주 희귀성들 먹는데 1000년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 이치를 잘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에서 뽑는 것이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미네랄이 같이 결합이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미네랄하고 이런 미량 원소 중에서는 이제 아연이라든가 셀렌이라든가 크롬삼가라든가 게로만륨이라든가 스트로톰 이건 아주 적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많으면 안 되죠. 셀렌도 독인데 많으면 독인데 적으면은 우리 항생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물질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준은 최고 수준입니다. 배관이 아까 앞에서 우리 최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시는 물을 어떤 누가 잘못됐다 뭐가 이것이 아니고 본질을 살려주는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수장도 좀 더 보완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알고 마시는 물 책에도 나왔지만은 그 독일의 오토바 러버가 1937년도 인물인데 이 산성수를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이런 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물에 대해서 알고 물을 갖다가 우리보다 수질은 엄청나게 안 좋은데 엄청나게 안 좋은 걸 아주 최상의 상태로 지금 만들어서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물을 얼마 정도 먹는 게 좋으냐? 물은 한 2리터 좀 아까 운동하시는 분은 여기는 4.5리터입니다. 4.5리터가 아니고 한 3리터만 드시더라도 콩팥에서 작용을 해줍니다. 물 많이 마시면 그냥 빠집니다. 물은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너무 음식을 싱겁게 드시거나 이제 미네랄을 저거 할 때는 이제 저게 되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천연 필터 방식을 쓰는 거고요. 다 우리나라는 30년 쓰는데 독일은 100년 이상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이 나쁜 거고, 이거는 지금은 그의 치유력에 대해서도 많이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물이 하는 역할은 한 80가지인데 한 52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책에 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장수천 물은 다 천연물입니다. 천연물이고 우리나라도 수도 천연물을 살려 먹는 게 최고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조선시대 92세를 지금까지 수천 년간 장수했던 물을 아까 보시게 된 거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연구해 드렸던 거는 가장 과학적이었다. 오래된 것이요. 그렇게 해서 했고,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면요.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수돗물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배관 부식 문제를 좀 더 해결할 필요가 있고, 지하수가 앞으로 이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지하수 문제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에는 물을 기반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만 듣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은 저희 뭐 가끔 회사 저희가 소개를 이렇게 우리 또 소개되는데, 사실 뭐 회사는 사실 저희 비즈니스 하는 거고요. 요 지금 그 로드맵에 함께 하는 거는 물의 여정을 본질을 갖게 학자님들하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